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 하나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사감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다. 저희가 요약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접을 받는데 발탁을 안 했다. 여기에 꽁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요. 2021년 공보 담당자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출신이죠. 김종혁 전 최고가. 처음 보는 자리에서 가르치려 들어서 안 썼다고 했다. 라는 게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박덕흠 의원에게 보낸 게 국회 본회의장에 찍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뭐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바로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김정일 전 최고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만나긴 했다. 예, 이후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왜냐? 김종혁 최고가 다른 사람과 친한데 다른 사람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 예. 이후에 다시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는 그 시간 관계를 보니까 2021년 7월, 8월이면은 김종혁 전 최고는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시에 미디어 정책 총괄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본인이 거절한 것인데 예. 지금 전진석 비서실장이 보낸 메시지만 놓고 보면 본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일하고 싶었는데 그걸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사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 뭐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고 김종혁 전 최고는 본인의 이야기니까 누가 더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울러 저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제 박민영 대변인이 방송에서 정광재 대변인도 그러니까 전 대변인이겠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잘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맞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잘렸다고 하는데 예. 그 과정은 뭐였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저를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하다는 이유로 자른 거지 제가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도 그렇고 아니 저도 윤석열 전 김종혁 전 최고도 대통령의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총선 나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받아서 응모했던 아니, 그 얘기가 거고. 아니고 예. 그런 얘기들이 다시 노출이 되는 이유가 좀 이거는 있다고 뭐 보세요? 이거는 저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박덕흠 의원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에 최근에 뭐 김정혁 전 최고에 대한 윤리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니까 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한 건데 네. 이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 국회 본회의장 이제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뒤에 이제 방청석이 있고 기자들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기자들이 늘 하는 게 그거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좀 해석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하면 이제 메신저 공격인 거죠. 어쨌든 김종혁 전 최고가 징계를 당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뭐 제명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배를 탄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원래는 순수한 마음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와 대척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본인도 자리가 탐나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걸 잘려버리니까 사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려는 의도일지 모르겠으나 예. 결론적으로 김종혁 전 최고나 정광재 대변인이나 억세게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 정부 가서 일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전 최고위원이 해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윤석열 총장 때 2021년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면접을 봤는데 근데 탈락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꽁해서 한동훈한테 가 있는 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왜냐하면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이 보자고 그래서 만났던 건 맞아요. 한 4시간 가까이 만났어요. 근데 한 3시간 뭐 한 40분 동안 혼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어떤 분하고 제가 또 가깝게 아는
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국장님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총장님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랬지.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해명하는 것이 지금 당내의 내용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니냐는 뭐 해석에 대해서는 일단은 강선필 부대변인께서는 차라리 뭐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도 그랬대요. 감옥에 가 있었을 거다 지금쯤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면. 뭐 지금의 결과론만 놓고 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서 김정일 전 최고가 중요한 정책, 예. 뭐 수석 자리든 맡고 있었다면 계엄에 동조했다거나 또는 방조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어서 계엄까지 가지 않도록 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해서 예. 계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거취가 이제 궁금해져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조영실 대변인, 그러니까 열흘인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최고위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의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이제 절차인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열흘 뒤에는 이제 그 탈당 권고가 이제 제명 수순으로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반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의 제기라거나 반대를 한다면 예. 재심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시간도 이제 그대로 결정이 유지가 된다면 예.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종혁 최고는 제가 알기로는 재심 신청도 하고 또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토 수준인 거죠, 지금은. 아마도 실행에 옮길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 관측이 있었잖아요. 뭐 실제로 효력정지 가처분 낼 거냐 예, 안 낼 예. 거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것을 내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당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검사 수준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거고 김정혁 최고는 제가 알기로는 가처분 신청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쯤에 제명이 될 거라고 하면 제명이 확정된 이후에 수순에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다른 거네요. 지금으로서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예. 열흘 이내에 탈당을 안 할 경우, 그러니까 탈당 권유를 받았죠. 열흘 이내에 탈당은 안 할 경우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요.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 윤리위에 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요했다. 이거 조영술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 때 뭐 윤리소가 뭐 독립적으로 또 운영한다고 하시겠죠, 답은.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배현진 의원하고 정성국 의원도 제소가 됐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예. 그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당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사퇴해라 이제 반대하는 일종의 그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거든요. 예.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을 때 그때 이제 서울시당에 속해져 있는 당협위원장들 연명을 받아서 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서울시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이 그렇게 냈던 것들이 좀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이 예. 의총을 갔었을 때 그 의원도 아닌 사람이 여기를 왜 와라는 이제 말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정성국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서로의 조금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려진 걸로 이제 여기 의원도 아닌 사람이 여기를 왜 오냐라는 그 항의에 대해서 예.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격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원외당협위원장이니까 원외당협위원장들 방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정말 연서명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규탄하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거의 80여 명에 가까운 원외위원장들이 연서명을 냈었고 예. 그리고 실제 이걸 내지 말자라고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하셨던 분은 한 두세 분 정도 그리고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았을 걸로 보였기 때문에 이 원외위원장들이 자신들이 너무 모욕을 당했다 해가지고 제소한 것이지 이게 뭐 친한계다 뭐다 해가지고 저격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안은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사안이 다르니까 배현진 의원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도록 강요하고 반복했다. 예비 후보들을 압박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찬?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일 수도 있지만 예. 하필 왜 배현진 정성국이냐. 예.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뭐 초읽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며칠 뒤면은 제명 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제명 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스피커, 새로운 행동대장이 누구였냐? 이 두 사람이에요. 배현진, 정성국. 아 김종혁 전 최고 제명 이후에 예. 예. 그럼 결국 친한계의 새로운 스피커와 새로운 행동대장 두 사람이 가장 언론에 눈에 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에 띄고 결국은 지금 현재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행보를 보이고 언론에 가장 노출된 이 두 사람이 왜 하필 이 시기에 제소가 됐냐. 예. 결국은 제소를 고리로 해서 너 행동 조심해. 입 다물어. 사실상 입에 자물쇠 채우는 경고성 제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제소가 그 당사자 뭐 제명에 대한 입장을 강요를 받은 뭐 당사자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 내에서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배현진, 정성국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언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친한동훈 계열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냐. 결국은 경고성 제소고 실제로 이것이 뭐 제소까지 제명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을 갖다 좀 다물게 하는 그런 성격의 경고성 아니냐. 뭐 이렇게 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강성필 부대변인 여쭤보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뭐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사안이 윤리 제소 건이 되고 네. 또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입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의 심기 건드리면 다 제명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오늘만 해도 메시지가 달라요. 아까는 뭐 지방선거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조금만 얘기하면 심기 거스르면 바로 제명해 보려고 하고 뭐 징계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보면 국민들이 그런 말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고성국 전환기 씨가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또 다른 옳은 말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또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저는 당에 오래 있었지만 의원총회에 왜 그 원외 위원장들이 가는 거죠? 그럴 거면 그냥 당협위원장 회의를 하시던지요. 그러니까 물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이제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것도 같은 당 소속으로서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너무 차갑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조금 많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틀려가지고 뭐가요? 그 방금 이제 조광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외위원장 신분으로 간 게 아니라 당 최고위원입니다. 당 최고위원이고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의 이제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도부의 자격으로 간 것이지 그걸 원외위원장이라고 원내 최고위요? 이렇게 그건 이제 잘못된 팩트고요.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조광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님과 동시에 원외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원외위원장들의 대표격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원외위원장들의 입장이지 예. 여기는 뭐 친한 게 뭐 비한 게가 아니에요. 중립지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원외위원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원내대표가 거기에 초대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 당 대변인이나 지도부 인사들이 가서 발언하는 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그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온 인사를 가지고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야 의원도 아닌데 여기를 왜 왔어라고 말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예. 정성국 의원은 난 그런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윤리에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뺄셈 정치가 아니라 뭐 징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제소가 된 게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소는 뭐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고성국
씨에 대해서도 친한계 의원들이 서울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뭐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원외의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할 때 충분히 의원들에게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도부회가 결정을 내렸었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실에서 원내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런 이유로 최고위원들을 모셨다라고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정성국 의원 주장대로라면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에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 간의 이야기도 서로 엇갈려요. 누구는 뭐 야인 말하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걸 갖고 윤리위원회가 진짜 열린다면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실제로 친한계에서는 오늘의 이런 윤리 제소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건가요? 뭐 기분이야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뭐 실제로 윤리위원회에서 이 내용 가지고 배현진 의원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친한계 뿌리 뽑나 이런 거 이런 얘기죠. 아니 그 정도로 간다면 정말로 당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예. 친한계 뿌리 뽑기 하면 이제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이 징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친한계 비한계 관계없이 지금 뭐 윤리에 제소될 것들이 있으면 제소가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해당 행위를 했다던가 그리고 평소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을 그 징계하지 않고 그냥 후보로 내보낼 때 예.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윤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한 번쯤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고 여기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문제가 없고 진실이 잘못된 거라면 윤리 가서 해소한다면은 이거는 뭐 징계 사유는 안 될 겁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 쓴 거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윤리위 제소를 했어요. 윤리 안건으로 올리는 거는 윤리위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윤리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의 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고.